자, 여러분들 이제 연속성에 대한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연속성에서 정말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 사이값의 정리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저번 시간 했던 거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이제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 거의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메인 목표인 사이값의 정리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속함수의 성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써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연속성이라 했죠.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합, 더하고, 빼고, 곱해도 연속함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건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항상 뭐가 돼? gx분의 fx라고 할 때 fx가 각각 연속함수 하더라도 이 친구는 gx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연속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리함수는 일반적으로 연속이 아닌 점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말하지, 유리함수가 분모가 0으로 하는 것이 불연속이지요? 응, 그렇지. 그러면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유리함수 존재하지 않겠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했죠. 그렇죠. 그런 아니다. 저 선생님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연속이 될까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분모가 0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겠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분명히 이거 실제로 y는 1이라는 거, 이게 fx고 y는 x의 제곱 더하기 2, 이게 gx인데 둘 다 연속함수이죠? 그거를 분수로 씌우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하는데, 이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지요.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이지만 실수 전체에서도 연속인 함수가 될 수 어떻다? 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꼭 유리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참고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분모가 0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지, 유리함수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 교과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자,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하기 전에 친구들아 뭐가 있어야 돼요? 없을까? 그렇지. 연속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연속하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궁금하시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근데 이제 그림을 조금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서 그림을 미리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에서부터 B까지 fx가 모두 다 연속이지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여기가 뭐가 돼? 이게 최대값이 되겠고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심지어 FA랑 FB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연속이긴 하면 이 구간에 반드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에서부터 B까지 뭐가 돼요? 이 fx가 연속입니다. 연속이긴 하면 상관없다니까요. 이제 여기는 뭐가 돼? fa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fb 값은 최소값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야, 또 칼같이 종치네. 시간을 보고 왔는데 깜빡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 꼭 제가 동영상 내내 종 안 치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노력해보려고. 동영상 찍을 때마다 수업 중간에 계속 종을 치네요. 미안합니다. 참 어렵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연속이네요. 상관없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요. 근데 여기 봅시다. 얘는 A에서부터 B까지가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닫힌 구간이면 상관이 없어요. 닫힌 구간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가시면 따라서 먼저 뭐가 되겠어요? 보시면 어떤 구간이니 친구들아 도와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답도 해주시고 닫힌 구간이네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입하는 게 답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선생님 말하지만 대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아까 보여줬잖아요. 양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아닐 수 있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돼? x 빼기 1에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서부터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가 되고요. 얘가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니? 마이너스 2. 이게 최소값이 되고요. f의 얼마? 1값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f의 마이너스 2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양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둘 다 최대값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아까 보여줬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AB지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양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역시나 아유 닫힌 구간이네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모두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림 그리시면 x가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그려질 거고 0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0에서부터 이렇게 0에서부터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되겠죠. 아하, 따라서 이거는 뭐 그냥 f의 0이 얼마다? 2다. 이게 최대가 됐고요. f의 3이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 최대값, 최소값은 먼저 뭘 알아, 친구를? 그렇지요. 닫힌 구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닫힌 구간이면 깔끔하게 최대값, 최소값 모두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존재한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어떻게 확인한다?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 먼저 그리시고 그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확인한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문제풀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자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만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하나 또는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게 설명했고요. 이번 시간은 사이값 정리하겠습니다. 사이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이값은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역시나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닫힌 구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닫힌 구간이 아니면 안 돼요. 즉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 그러니까 닫힌 구간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도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랑 상관없이 양 끝값이 뭐가 돼? 다르면 그 사이의 값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f의 a가 k보단 작고요. k는 f의 b보다 작지요. 이게 증가함수, 인크리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뭐 거꾸로 디크리징, 감소면 뭐 f의 b가 제일 작고 fa가 제일 크겠죠. 어쨌든 이런 같은 게 증가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꼭 부등은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a의 b의 양 끝값이 다르면 다르다는 말은
거기와 거기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 거라는 게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렇잖아. 다르단 말은 여러분들 다르다는 말을 좀 선생님 다르다. 수학적으로 무슨 뜻일까 얘들아? A와 B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학적 이거는 의미 없어요. A랑 B가 다르니까 어떠란 뜻이야? 아, A가 B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A와 B가 다르다라고 읽으시면 미안한데 이거 수학이 아니야. 여러분 국어 하시는 거야. 다르다. 다르니까 어쩌라고? 아, 다르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즉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아, 부등호가 성립한다. 이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FA랑 FB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소관계에 사이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K값에 대응하는, 여기는 K값에 대응하는 C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A와 B 사이에 아무거나, A와 B 사이에 아무거나 그 사이 C에 대응하는 F의 C, 즉 K가 FA와 F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죠?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볼게요. 봐봐요. 마치 이런 거란 말이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게 A고요, 이게 B예요. 근데 여기 이게 FA고 여기가 얘가 FA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FA랑 FB가 다르죠.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fx가 뭐가 돼? 연속합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속하고 양 끝값이 달라요. 그럼 실제 얘는 이제 인크리이잖아. 아, 증가니까 FA랑 FB 사이에 K 값이 있다고 치면 F의 C, 이 C는 뭐냐면, 아, 그 전에 먼저 이것도 A에서부터 C, B, 즉 X의 값 중에 A와 B 사이 어떤 임의의 값을 C라고 했을 때 F의 C랑 K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이값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값이 다르면 그 양 FA랑 FB 사이에 어떤 임의의 Y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친구들아. 이 Y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 Y값 K에 대응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들었는데, 아, 이해는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나는 궁금하면 들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혹시 기억나? 이걸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뭘까, 얘들아? 혹시 없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바로 함수의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y가 이렇게 양 사이가 있다 쳐봐, 얘들아. 그러면 이 사이에 뭐 y가 하나 있겠지. y가 있단 말은 그 y는 x값에 따라 대응하는 y값이니까 이 사이에 대응하는 이 사이에 있는 y값에 대응하는 x값은 하나 있다. 뭐 당연한 소리 같지, 그치? 근데 이걸 왜 배우냐 이거야. 왜 배우냐,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한 뭐냐면 사이값은 시험에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거든. 왜 다뤄지는지를 얘기해 줄게, 이번 시간에. 봐봐. 역시나 A에서부터 B까지 fx가 연속하고, 그 다음에 FA랑 FAB가 달라. 그런데 다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조금 확장해서 만약에 FA랑 FB를 곱했는데 음수야. 얘들아, 이것도 돼? 이건 얘 뭐가 돼? 하나의 원소이지. 그렇잖아. 다르니까 숫자가 다를 수도 있지만 부등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두 값을 곱해서 음수가 된다. 당연하지. 다른 것 중에 하나의 얘야. 교과서에 쓴 것 중에 하나의 얘를 쓴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런 것 중에서 FA랑 FB가 음수인 걸 찾아봐야 되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FA가 여기 있지, 얘들아?
F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근데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면 친구들아, 음수에서 양수를 갈 때 여기 이게 x축이잖아. x축. 얘에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 선을 통과해야 돼? 아, 당연하지.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수를 쓰던 거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를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여기 한 번은. 동의해? 아,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 어쨌든 간에 음수에서 출발해서 양수로 가려면 0이라는 x축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들 수학에서 y가 0일 때의 x의 값, 즉 흔히 말하는 x절편,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야? 혹시 아무도 없을까? y가 0일 때 x의 값, x절편, 이게 수학적으로 혹시 아무도 없을까? 얘가 해를 뜻하는 거야. 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수학을 문제를 풀이하는 부분으로 가면 안 돼. 수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이 뭐냐? 그게 해의 정의란 말이야, 친구들아.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결론이 어쩌단 말이냐면, FA랑 FB가 음수잖아? 그러면 A, 0, B가 된다고. 아, 미안해. 쏘리. 이거 아니야. 이거. F의 A, F의 C, 여기가 이제 F의 B. 그러니까 이걸 C라 안 적고 이렇게. 여기 0. 즉, 얘가 된다고. 즉, F의 C가 0이 되는 값. 즉, 이때 C를 뭐라 불러? C가 해를 말하는 거지. 즉, 닫힌 구간에서 양 끝값의 곱이 음수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선 적어도 해가 한 개 존재한다고. 해를 내가 뭔진 모르지만 이 구간에서 해가 하나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게 사이값 정리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해를 내가 구할 수 없지만 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지. 근데 왜 해를 못 구해요? 해를 못 구하는 것도 많아. 여러분들이 5차 방정식부터는 근의 공식 따위가 없어. 4차까지는 있거든. 5차부터는 없어. 즉 5차 방정식부터는 근을 어떻게 반드시 잘 구한다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해가 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해가 뭐 얼마쯤 되는지는 아는 게 중요하잖아. 해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해가 어디쯤 있는지 알면 된단 말이야. 그쯤 알면 돼. 여러분들 로켓을 쏠 때, 지구에서 우주로 로켓을 쏠 때 엄청나게 정밀한 좌표가 필요할 것 같지? 실제 그렇잖아. 3.141592 정도만 되어도 우주에서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까지 정밀한 값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략 얼마쯤이나 있어도 충분한 것들이 많아, 수학에서. 그치? 그래서 정교한 계산값이 필요한 경우가 수학에서 극히 드물어, 사실은.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한 친구인데, 결국 사이값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해. 아, 해가 뭔지는 몰라도 해가 대충 얼마쯤 된다, 근사적으로 얼마쯤 된다를 말해줄 수 있는 것, 또는 해가 근사적으로 몇 개쯤 될 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정말 중요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고 끝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 자, 이거죠. 보시면 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중요한 게 1,2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 연속합니까? y가 되겠죠. 연속합니다. 왜요? 당함수니까 반드시 연속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f의 1이 얼마예요? 1 빼기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아이고. 그 다음에 f의 2가 얼마예요? 8 빼기 6 빼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1 되겠죠. 그럼 두 개 다르죠? 다르다 정도만 돼도 가능하지만, 다르만 돼도 사이값이 정리가 성립하지만, 중요한 건 얘네들을
얘네들을 뭐 했더니 친구들아 곱했더니 음수잖아? 뭐라고? 얘가 뭔지 모르지만 1일 때 뭐가 된다고? 아마 음수일 거고 2일 때 양수겠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이쯤에 C가 존재한다고. 이 C를 뭐라 부르자고? 해라고. 따라서 뭐가 된다? 다 친구가 1에서 2에서 이 친구가 연속이고 첫 번째 1, 2에서 연속이고 그치? 중에 이거 연속이라고 밝혀야 돼. 두 번째 F의 1과 F의 2가 0보다 작대. 이게 답이야. 다 친구가 1에서 2에서 연속이고 F1과 F2의 곱이 음수야. 그럼 뭐가 돼? 1에서 어디까지? 1에서 2에서 적어도 한 개의 뭐가 된다?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 거야. 사이값 정리는 다르다로 끝나면 안 되더라. 써먹을 데가 없어. 다르다가 아니라 다른데 그 중에서 만약에 두 끝값의 곱이 음수야? 그러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 분명한 건 여러 개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개는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한 개 있다는 뜻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뭐 요렇게 갈 수도 있지. 이렇게 겁나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적어도 한 개는 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지. 또 마찬가지야. 3번에 2번만 풀어볼까? 그리 어렵잖아. 3번에 2번만 가면 뭐 2에서 3까지 연속이야?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합, 차, 곱이 연속이잖아. 반드시 연속이겠지. 맞아요? 두 번째 F의 2가 얼마니? 16 빼기 38의 24 더하기 2니까 얼마니?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어. 0보다 크네. 그치? F의 3 얼마니? 이거 값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얘들아. 값 계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계산해서 용고 작지.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부호는 틀리면 안 돼. 민망하네. 참.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지울 순 없고. 아무튼 간에 값은 중요하다. 하나도 1도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부호는 중요하다는 거지. 18의 그러니까 음수인 거지. 3집어넣으면 얼마니? 81 빼기 얼마? 81 더하기 2니까 양수인 거지. F의 2랑 F의 3이 0보다 작네.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어디서? 마지막 결론 뭐가 돼야 돼? A와 B 사이에 적어도 A와 B 사이에 적어도 2와 어때? 3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뭐가 돼? 실근을 갖는다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어? 이게 사이값 정리가 중요한 이유야. 사이값 정리 자체는 써먹을 데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그게 있으니까 어쩌라고. 근데 사이값 정리를 사이값 정리 조건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양 끝값의 곱이 음수다. 다른 것 중에서 음수인 것을 찾아내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A와 B 사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풀어봅시다. 이거 하나는 조금 더 교과서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화살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서부터요. X가 여기 X는 1부터 어디까지? X는 6까지 이렇게 6까지 이렇게 움직여 해봅시다. 1부터 6까지 T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움직여 봅시다. 그랬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런
t 값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하냐 라고 물어봅시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면 뭐 이렇게 된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t가 있지 맞다 해봅시다. 이렇게 t가 왔다 쳐봐요. 여기 있는 거 써봅시다 친구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여기 S1 이만큼, 여기가 이만큼 SA2라 해봅시다. 물론 S1과 S2는 다르지만 이렇게 t가 움직임에 따라서 S1과 S2가 가까이 있겠죠. 분명한 건 F의 여기는 F라 쓰지 말고 S의 1이 뭐가 돼? 얘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S의 얼마? 6이 당연히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쭉 6이 S의 최대했으니까 최대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값에 대해서 여기 두 개를 합쳐 봅시다. 그러니까 S의 6 플러스 S의 1 이걸 뭘로 나눠요? 2로 나눠 봅시다. 최대가 최소를 합쳐서 2로 나눈 거 있다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를 만약에 large A로 해봅시다. 그러면 S의 T 빼기 A를 이미의 T의 T로 하면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Q의 T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즉 ST라는 값을 A로 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T일 때 넓이 이걸 ST로 하는 거예요. ST T까지 여기서부터 T까지 넓이를 뺀 값을 이렇게 나고 치면 얘의 Q의 얼마? 1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Q의 6값은 뭐가 돼요?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친구의 절로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넓이가 만약에 50이라 해보자. 여기 0이고 그러면 A가 얼마란 뜻이야? 25란 뜻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얘는 얼마니? 당연히 얼마야? 여기가 25가 되겠지. 플러스 25.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5 플러스 2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Q의 1과 Q의 6이 뭐가 돼?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이 두 사이에 곱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두 사이에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즉 S의 T 빼기 2분의 S의 6 빼기 S 더하기 S의 1 이게 얼마가 돼? 0이 되는. 즉 S의 T가 뭐가 되는? 2분의 S의 6 빼기 S 더하기 S의 1 이거의 절반만큼이 되는 이 넓이의 절반만큼이 되는 ST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랬어? 여러분들 교과서 39쪽에 있는 도형을 절반으로 나눈 선은 반드시 적어도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t가 4일 때 꼭 4라는 건 아니고요. 4쯤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이 넓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4 정도 되거든요. 4 정도 됐을 때 실제로 t가 얼마일 때 4일 때 넓이를 정확하게 반땅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연속에 대한 모든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극한에서부터 연속성까지 설명을 좀 들으셨고요. 연속성은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할 때 그 점에서 연속한다라고 했는데 그 점들을 연속으로 모아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하고 각 끝점 A에서부터 B까지라면 A란 점의 우극한과 A의 함수값과 B란 점의 좌극한과 A 함수값 같으면 이제 구간에서 함수값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구간의 함수값에서 만약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두 존재해요. 최대값, 최소값이 심지어 같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은 모두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양 끝값의 곱이 뭐라면 음수라면 물론 이제 원래 사이값 정의는 다르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만약에 양 끝값의 곱이 음수라면 그럼 뭐가 된다? 그 구간에서 반드시 해는 존재한다. 원래 사이값은 양 끝값이 다르면
그 사이값에 해당하는 x의 값이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의인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사이값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활용 중에서 다른 것을 조금 넘어서 만약에 양 끝값이 뭐가 돼? 곱이 음수라면 그럼 좀 달라집니다. 음수라면 그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연속성에서 사이값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사이값을 통해서 해 존재성이 해가 대충 어디쯤에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구간을 점점 좀 좁히면 됩니다. 그러면 구간을 매우 좁히면 대략적으로 해가 얼마쯤 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해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해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를 이렇게 구간을 좁히면 돼요. 음수가 나올 때까지. 그럼 뭐가 돼? 이 구간에 해가 있구나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영어로는 뉴턴 메소드를 하는데 뉴턴 메소드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뉴턴 메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나중에 미분을 배우실 때 이 방법과 비슷하게 뉴턴 메소드라는 걸 이용해서 해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차후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애들이 뉴턴 메소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를 근사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그런 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 중 사이값의 정리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해서 연속성에 관련된 모든 설명을 마무리 주셨고요. 아무튼 마무리 잘 지으시고 페이지 쭉 해서 어디까지? 48, 49까지 교과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릅니다. 코로나 갑자기 안 좋아져서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지만 부디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2주 동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부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